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 벤처를 부탁해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7월이면 하반기 첫 달이죠. 그래서 그 다양한 지원 사업이나 뭐 기관에서 하반기 지원 업무를 이제 막 개시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중소기업 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증호 정책자금 하반기 접수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원래 지난주 월요일 월화가 이제 서울 지방 소재 기업들이 접수하는 날이었고 수목이 이제 경기 인천 지역 접수일이었는데 4천억을 추가 편성한다라고 공고가 나오면서 접수가 1주 미뤄졌었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아마 접수가 개시됐었고요. 월요일, 화요일 서울 남지방 소재 기업, 수요일, 목요일 인천 경기 소재 기업들이 이번 주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4천억이 추가 편성됐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기대를 좀 많이 하신 우리 기업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4천억이 사실은 우리 뭐 1,000만 원 가까운 중소기업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은 이 4천억이 어떻게 이제 추가 편성이 자금별로 됐으며 지역별로는 지금 신청 가능한 자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부산에 있는데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들이 신청하는 자금 현황하고 나는 무관한 게 사실은 중진공의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로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정책자금 공지와 우리 7월 신청 후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4천억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접수 일정이 1주 늦춰지면서 지난주에서 이번 주로 바뀌었고요. 여전히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식이었고요. 전수 접수를 받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청년 전용 창업 자금 같은 경우만 선착순으로 이제 접수 개시일 선착순으로 상담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걸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천억이 추가 편성됐다라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4천억 중소기업에게 유동성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내용 보면 4천억을 추가 편성한다. 그래서 원래 당초 5조에서 5조 4천억으로 늘었다. 그리고 추가 편성된 자금은 7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의 1,000억 원. 그다음에 수출 실적 10만 불 이상 보유기업을 지원하는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의 1,500억, 그리고 7년 이상 중소벤처 기업 대상으로 혁신 성장 지원 자금 지원 1,000억 원, 그다음에 외상 매출 채권을 현금화해서 기업의 유동성을 돕는 매출 채권 팩토링 300억 원, 부실기업 구조 개선을 돕는 구조 개선 전용 자금 200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3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2에서 2.9로 0.3% 전격 인하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저 구성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금리입니다. 어쨌든 중증은 정책자금도 변동금리죠. 그래서 시중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4분기에는 또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2.9%면 굉장히 지금 시중에 이자 수준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리용자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엄청난 시간이랑 비용이 들어갈 게 없어요. 중증공 정책자금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선착순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지 않으니 내가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융자 신청 제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융자 신청 중증공고 적극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두들겨 보셔라. 우리 기업이 우리 로컬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뭐가 있고 우리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뭐가 있고를 인지하면서 사업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제 이따가 7월 접수 후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역별로 어떤 자금들이 신청 가능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기업들이 신청 가능한 자금의 종류들을 좀 확인하면서, 예를 들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12월 말에 1월 달 거를 신청하고 1월에 2월 거를 신청하는 방식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7월이 8월 상담을 신청한 거예요. 7월에 8월 상담을 접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3월 20일 4월 달 거 상담분부터는 7월 20일 온라인 신청하시는 분들부터는 선착순 접수 아니고 전수 접수 받아주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전수 접수라고 오픈은 해줬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이, 일반적인 기업들이 신청할 만한 자금들은 다 조기 소진돼 버리는 바람에 전수 접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신청할 자금이 없어서 사실은 자금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하반기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천억이면요 사실은 분명히 그 효과는 한두 달, 길면 2달, 짧으면 한 달이면 끝나는 예상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자체별로 1,000억도 아니고 지역별로 1,000억도 아니고 중진공이 전국에 추가로 제공하겠다라고 한 게 4천억이니까 사실은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달 저는 많은 기업들이 좀 신청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안내들을 드렸었습니다. 자, 추가 지원하는 정책 자금을 보면요, 일단은 뭐 부실기업 구조 개선 전용 자금 일반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매출채권 팩토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7년 이상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혁신성장 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자체가 운전 자금이 아닙니다. 시설 자금이에요. 시설 자금이 기준이고, 시설 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서 운전 자금을 신청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7년 이상 된 기업들이 시설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저 1,000억도 많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0만 불 이상 수출 기업에게 지원하는 1,500억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 저건 수출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담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서 봐야겠지만, 그리고 7년 미만, 대부분의 중진공 정책 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은 7년 미만 창업 기업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를 제외하고는 7년 이상 기업들은 단독으로 운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중진공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수출을 하거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즉 특허, 뭐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이런 기술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업들 혹은 수출 기업들, 아니면 무조건 7년 미만 기업들만이 운전 자금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은 중진공 정책 자금을 기대하는 기업들 대부분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들일 텐데요. 7년 미만 기업들한 이 신청할 수 있는 창업기업 지원 자금이 1,000억밖에 추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거는 정말 조기 소진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표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전체 중진공 정책 자금 약 5조 중에서 반 정도가 2조 3천억 정도가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인데, 이제 우리 최초 공지보다는 1,000억 늘었습니다. 이게 하반기 예산이 아니에요. 1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반기 아마 대부분 다 이미 집행이 됐을 거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적은 자금이 남았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창업 기반 1,000억 늘었다. 수출 1,500억 늘었다. 다만 수출 10만 불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그리고 신성장 기반 1,000억 늘었다. 근데 이건 7년 이상 기업 중에서 시설 자금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 운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도력 지원 자금 200억 늘었다. 이렇게 표로도 보여줍니다. 한번 중진공 정책자금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중진공 정책자금은 직접 대출 방식이 있고, 대리 대출 방식, 성장 공유형 방식, 2차 보전 방식이 있습니다. 내용을 뒤에 열거는 해드릴 텐데 간단히만 보고 들어가면, 중진공 정책자금 직접 대출형이라고 하면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신보기보처럼 보증서를 끊어드릴 테니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세요. 이걸 이제 우리는 대리대출, 간접대출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중진공 정책자금 직접 대출이라 하면 중진공에서 그냥 대출을 바로 기업에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제일 선호하는 유형이고요. 직접 대출은 은행의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 통장으로 입금만 받는 거죠. 입금 받을 통장이 필요하니까 은행이 대출 심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중진공에서 대출이 승인나면 대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 공유형 같은 경우에는 투용자 복합금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뭐 전환사채나 신주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거나 혹은 상환전환 우선주 RCPS를 발행해서 이제 융자와 투자의 중간자적인 성격으로 중진공인이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방식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중진공에서 어필했던 게 2차 보전 대출이었습니다. 2차 보전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은 은행이 해주는데 중진공이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보시는 것처럼 여기 1번 중진공이 은행에다 2차 보전 협약은행 여기 보시면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안, 우리 전북, 제주하나, 기업, 농협, 수협입니다. 뭐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온라인 뱅킹 다 빠졌고요. 시티은행,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도 빠졌습니다. 그 경우를 뺀 나머지 13개 은행들이 2차 보전 협약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서 먼저 대출 상담을 받으셔서 일단 대출을 승인 받으셔야 돼요. 대출이 승인된 조건 하에 중진공에서 그 대출에 대해서 2차 보전을 해줄 수 있는지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안 되면 대출이 된다라고 확정이 안 나오면 2차 보전 대출은 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서 중진공의 대출 신청을 오는 경우에 기업들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대출 대상이 신시장 지출 자금, 신성장 기반 자금이고요. 3년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2차 보전 대출은요 만기가 3년이에요. 굉장히 짧습니다. 2차 보전이 3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지원 방식이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금 아닌데 어디 갔지? 네, 중점 지원 분야 그리고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10만 달러 이상 기업 그 외 업종 이렇게 2차 보전 대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반기에 예를 들면 유형자산을 취득했거나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취득해서 재무제표상의 자산이 증가했다라는 걸 작년 혹은 상반기에 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업들이나 혹은 수출 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그 은행에서 먼저 신용이나 담보대출이나 보증서 담보대출로서 대출 승인이 난 수 있거나 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중진공이 2차 보전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보전 대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예를 들면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증서 담보대출을 발행을 했는데 그럼 이제 중진공에서 2차 보전 대출 승인이 나야 되는데요. 보증서를 발급해 준 기간이 그렇게 막 2달, 3달 보증서 대출 승인을 떨어뜨려 놓고 대출을 안 받아가도 되도록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면 사실은 은행에서 신용이나 담보로 대출을 승인해줘야 되는데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은행에서 신용이나 이런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중진공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활용도가 그렇게 높다고 보기엔 제가 봤을 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안 나오지만 이제 대리대출의 형식도 있습니다. 대리대출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은행에서 중진공의 정책자금을 집행해 주는 경우들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은행에서 그러니까 2차 보전이랑 비슷하게 한다 구조가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되 중진공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런 방식으로도 대출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경우를 빼면 나머지는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고 중진공에다가 이자를 보전해달라고 신청해야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보증서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은행에서 승인 난 경우에 중진공이 이자 보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융자 제한 기업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세금 체납종이거나 슈폐업종이거나 금융질서 문란 뭐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이제 비제조 5인 미만, 제조 10인 미만 기업들, 그러니까 제조는 예외고요. 제조업은
중진공에서 소상공인에도 대출해준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네. 예를 들면 제조가 아닌 광업, 건설, 운수업인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다라고 하면 중진공 정책자금 안 받아줍니다. 신보기본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 시장재능공단으로 가라고 안내하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요거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결산서가 중요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부채 비율이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융자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자 보상 배수가 1.0 미만이거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거나 뭐 자본 잠식 기업들은 정책자금 심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재무제표가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선 도출이 되면 상관없는데 이런 문제들을 재무제표에 다 담은 상태에서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하시려고 하면은 떨어진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재무제표 때문에 정책자금 신청했다 떨어지세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탈락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나 상반기 중진공 정책자금 탈락했는데 하반기 신청 못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탈락과 미부여는 다릅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융자 심사를 받고, 그러니까 자금이 배정이 됐고 배정받은 자금으로 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내가 심사 결과 탈락 통보를 받으면 그건 탈락이에요. 근데 정책자금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건 우리가 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해서 미부여 3회 이상 받은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정책자금 심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부여와 탈락은 다르다라는 거 좀 기억하셔서 미부여 한두 번 되셨던 분들은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진공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신청 제한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합산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5년 전에 내가 3회 받았고 지금은 3회가 그러니까 지금 5년 전에 받은 게 3회 이상이고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아래 해당 조건에 포함된다 그러면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공고 내용 보시면 상반기에 사실은 제일 많이 논란이 되고 고민이 됐던 게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에요. 아마 전수 접수가 개시된 3월 이후부터는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 신청 가능했던 지역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어떻게 공시가 되어 있냐면 지금 하반기 공지에 나온 거에도 보면은 업력에 무관하게 특허, 정보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력에 무관하게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사실은 7년 이상 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하려고 하는 자금이에요. 근데 상반기에는 현실적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반기에 정책 자금을 신청하려고 했던 기업 중에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들 이게 신청 가능 자금 목록에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에 떴던 경우들 보면 다 신청 대상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정부 R&D 성공 인정 기업에 한해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신청 가능하게 열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연구소 벤처 특허가 있다라고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 거의 사실은 무용지물이었죠. 정부 R&D 성공 판정 기업이라는 경우가 굉장히 협소한 범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연구소나 벤처 특허만 있으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대부분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었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신청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 우리 기업 관할 소재지의 신청 가능 자금으로 있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있었다라고 하면 신청 가능한 대상이 누군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연구소 벤처 특허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한숨 돌릴 수 있는 신청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청 가능한 자금 목록이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사실은 유용하겠죠.
그리고 7년 미만 창업기업 자금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전용 창업 자금에 대해서 문의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일단은 신청 대상 자체가 39세 이하입니다. 39세 포함이요.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 신청합니다. 시설 자금은 안 되고 운전 자금만 되고요. 일반 기업은 1억, 제조기업은 2억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고정자금으로 2.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요. 사실은 중증공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3%, 뭐 지금 오늘 이번에 공지된 거 보면 2.9%, 이전에 상반기 신청했던 거 보면 3% 초반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0.몇% 차이예요. 근데 1억에 0.몇 프로 차이면 1억에 1% 차이면 1년에 100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0.5% 차이면 1년에 50만 원 차이고 한 달에 4만 원 차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 기반 전용 창업 자금이 이자가 싸니까 받을래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전용 창업 자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책 자금을 딴 걸 신청하고 싶어도 사실은 39세 이하의 업력 3년 미만이면 중진공에서 청년 전용 창업 자금으로 다시 신청하세요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요. 그래서 해당하는 기업들은 어쨌든 그걸로 신청해야겠지만 청년 전용 창업 자금 때문에 사업자를 다시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은 이제 수출 10만 불 미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수출 10만 불 이상 하는 기업이 많을까요? 10만 불 미만 기업이 많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수출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 실적이 10만 불 미만인 기업들이 사실은 더 많고 그래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이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자금 목록이었었는데 상반기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이 신청 가능 자금 목록에 있었던 지역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 접수가 개시된 4월, 5월, 6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1,500억 정도 추경이 편성된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 수출 10만 불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상반기에도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대출 방식이 직접 대출, 성장 공유형, 2차 보전 이렇게 있는데 상반기에 대부분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이 2차 보전 대출이었어요. 신청 가능한 자금 목록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2차 보전 대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받아오면 중진공이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신보기부에서 보증서가 나왔어요. 그 보증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중진공 대출을 신청해서 중진공 자금을 배정받고 중진공 대출의 현장 심사를 받아서 대출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신보기부에다 나 받을래요 이렇게까지 신보기부가 기다려주지 않더라는 거죠. 또 그 중간에서 은행의 역할이 중진공에서 신보기부에서 보증서 승인이 떨어지면 대출을 바로 취급하려고 하지 내가 중진공에서 2차 보전 받게 한 두어 달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이 2차 보전을 받기 위해서 은행 대출, 보증서 대출을 승인 받아놓고 중증 대출을 기다리는 경우가 사실 그러니까 내가 담보를 집어넣고 대출을 받겠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용 혹은 보증서 상으로 2차 보전을 활용한다 이건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 지원자금 7년 이상 된 기업이 신청하는 자금인데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융자 조건이 운전자금은 동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혁신성장 지원자금은 시설자금이 위주로 편성이 되는 거고 시설자금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필요한 경우에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시설자금 신청 금액의 50%까지 운전자금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닙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만 이제 시설자금 신청 없이 업력 7년 이상 된 기업도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긴 했었는데요. 이제 그 기간이 종료됐죠. 지금 7월이니까요. 그래서 자금 구성 신청 방식들 이런 내용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스킬업 금융, 넷제로 유망기업,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 한번 내용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융자 제한
대상 업종 및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건설업이에요. 건설업은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단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환경설비건설업, 조경건설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치 설치 공사업,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은 지원 가능 업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주택건설업이나 일반 건물건설업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건설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경험상 중증국에서 이렇게 건설업이라고 들어가면 호의적이진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건설업도 10인 미만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소상공인이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인데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다. 그럼 중증국에서 안 받아줄 확률이 높다.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도소매업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이 문의 주시는 게 뭐냐면 보건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과, 치과 병의원들은 중증은 정책자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확인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융자 제한 부채 비율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산업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노멀하게 대략 500% 이렇게 생각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융자 제한 부채 비율 500% 언더인 기업이 훨씬 많고요. 200%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예, 그러니까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생각보다 낮아서 우리 기업에 속하는 산업군의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융자 제한 부채 비율보다 내가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하시면 2023년 결산서가 신고되는 내년 법인은 3월, 개인 사업자는 5월, 종합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6월일 텐데 부채 비율이 이제 요 기준은 이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세무사와 좀 상담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고객사로 치과 기공소, 의료기기 제조 사업자, 유통업체들이 많은데 치과 기공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분류 코드가 C27로 들어갑니다. 제조업이고, 네, 치과 기공소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예를 들면 법인 사업자로 유사한 치과 기공소를 치과 기공소 형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조업, 정형외과용 보형물 보철물 제조업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 산업분류 코드는 C27로 분류됩니다. 그분들은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275.1%예요. 내가 재무제표상 자본 총계, 부채 총계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부채 총계가 자본 총계의 2.75배를 넘어가면 융자 신청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탈락들 하세요.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소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소재지별로 관할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데 이 굵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복수의 관할을 갖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가 예를 들면요. 경기도 볼까요? 여기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에는 부천으로 하겠네요. 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에도 들어가고 인천 지역 본부로도 편입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미 대출을 부천에서 경기 북부에서 받았어요. 그럼 나는 관할이 그냥 경기 북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중증권 정책자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면 내가 관할을 저 굵은색 글씨에 있는 지역은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기업은 내가 관할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이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중증권 정책자금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이제 내 관할은 선택이 안 된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할별로 자금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 북부에 자금이 있대요라는 얘기를 서울 남부에 있는 예를 들면 서울 동남부에 있는 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내 소재지를 글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성동구는 내가 아직 대출을 쓰고 있지 않다. 중증공 정책자금 대출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동남부와 북부 중에 유리한 쪽으로 자금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예를 들면 제가 사업장이 강남구였는데 강남구에 있는 기업이 내가 서울 지역 본부나 북부 지역 본부엔 창업자금 있는데 우리는 없느냐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컬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고 우리 로컬에 해당하는 자금이 없으면 사실은 중증권 정책자금 이외에 내가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하나 이걸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실제 중진공 신청했던 기업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저희가 지역별로 신청 가능한 자금들이 뭐가 있었나, 뭐가 있나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서울 지역 본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북부지부입니다. 서울 북부지부. 아까 서울 북부지부가 로컬이 어디였냐면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북, 은평, 종로,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였습니다. 이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뭐가 있었냐면 창업 기반 자금, 7년 미만 창업 자금 신청할 수 있었고요. 창업 기반 지원자는 대환 대출은 사실은 고금리 대환 대출이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일단 범용 자금은 아니니까 빼고요. 혁신성장 지원자금 7년 이상 지원자금 신청 가능했었는데 여기는 보시면 예산 마감이라고 떠 있습니다. 시설자금만 접수 가능하대요. 시설자금만 접수 가능하고 운전자금만 신청하면 탈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년 이상 자금은 서울 북부에 있는 소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 7년 이상 된 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은 하반기 신청할 게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2차 보존 대출이 있죠. 2차 보존 대출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인데 시설 자금 자체가 아니라 시설 자금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 운전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였기 때문에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조용전 스마트 자금, 넷제로 유망 지원 자금, 수출기업 글로벌한 자금 전부 다 2차 보존 대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아오면 우리가 이자 지원해 줄게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신용이나 보증서로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한테 사실은 어려운 자금이었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신청할 수 있었던 수출 10만 불 미만 내수기업의 수출 글로벌화 자금이 서울 북부지부에는 없었습니다. 수출 자금이라고 하면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이 있었는데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도 직접 대출이 아니라 2차 보전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네가 알아서 대출 승인 받아오면 우리가 이자는 지원해 줄게 이런 대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북부지부에는 우리가 이제 업력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 신청 자금 목록이 아예 없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동남부 지부입니다. 신청 자금 이거 뭐 심사 보면 가이드가 우린 정책 우선도 평가를 합니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고요. 7월달에 실태조사, 현장조사 나갈 수 있는 기업은 100개 내외로. 그러니까 아까 그 많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기업은 엄청 많겠죠. 그 중에 100개 정도. 현장조사 선정해서 나갈 예정이라는 거니까 굉장히 또 현장조사 나간다고 100% 되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중진공 정책자금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정책자금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 100개가 많냐 적냐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100개보다 현장 실사를 적게 하는 지역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책자금은 받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올해는. 이걸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책 우선도 평가라 하면 혁신성장, 첫거래, 고용창출, 고용유지, 최근 3년 지재권, 경영 혁신 분야, 직접 수출 실적, 정부 정책 우대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거의 대부분적인 비슷하니까 제가 두 번 읽지는 않을게요. 서울 동남부 지역입니다. 서울 동남부 지역은 로컬이 어디였냐면 서초, 강남, 강동, 광진, 성동, 송파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네이밍만 보면 지역이 단출해 보이는데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고 지역 밀도가 높은 지역이죠. 기업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서울 동남부 지부를 보면 여기는 7월 실태조사 예정 기업이 50개사 내외입니다. 아까 우리 북부의 반이죠. 사실은 북부보다 인구 밀도나 기업 밀도는 훨씬 더 높을 텐데 반입니다. 굉장히 문턱이 높다, 경쟁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서울 동남부 지부, 강남 서초 송파에 소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었던 자금이 뭐가 있나 보면 일단은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이 신청 가능 목록에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시설 자금을 중점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금을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시설자금이 중점 지원 대상이래요. 조금 위태하죠. 그리고 혁신성장 지원자금도 마찬가지로 7년 이상 기업 중에서 시설자금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 신청 대상이기 때문에 7년 이상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운전자금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 넷제로 유망 중소기업 자금, 이거 사실 다 시설 자금 신청한 기업에 한해 운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금들이다 보니까 사실 그냥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한테는 뭐 적합하지 않은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출 기업 글로벌화 자금이 있습니다. 자, 서울 북부 지부에 없었는데 동남부 지부에 있었던 건 뭐냐면 서울 북부 지부는 수출 기업 글로벌화 자금이 2차 보전 자금이었는데 서울 동남부 지부는 직접 대출도 있고 2차 보전 대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래도 수출 10만 불 이상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하나는 있었다. 중증공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신용으로 받지 않아도 중증공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었다.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인천 서부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서부 지역 보면 정책 우선도랑 이런 내용들은 똑같고요. 네. 신청 자금이 앞에 본 것보다 훨씬 단촐하네요. 7년 미만 신청할 수 있는 창업 기반 자금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창업 기반 자금이 전 지역에 지금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접수 첫 달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많은 기업이 신청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혁신성장 지원 자금은 7년 이상 시설 자금 신청한 기업에게만 제공되는 자금이니까 단독 운전 자금 신청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수출 기업 글로벌화 자금이 있긴 있습니다. 네. 10만 불 이상 기업 수출 실적을 가진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수출 기업 글로벌화 자금이 있었습니다. 네, 2차 보전이 아닌 직접 대출로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인천 서부에 있었습니다. 다신 뭐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자금, 그러니까 수출 10만 불 미만 기업이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업력에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신청 자금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수출 10만 불 이상 기업 혹은 업력 7년 미만 기업이 아니면 인천 서부에서도 운전자금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은 없었다. 경기 동부를 한번 볼까요? 경기 동부를 봤더니 여기는 7월 실태조사 예정 기업이 80개사 내외래요. 경기 동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관할이 경기 광주, 구리, 남양주, 성남, 이천, 하남, 가평, 양평, 여주입니다. 와, 엄청 큰 땅덩어리예요. 여기 속해 있는 기업 중에 80개 현장조사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증권 정책자금 문턱이 높다라는 걸 신청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예 감을 못 잡고 신청만 하면 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연구소 벤처 특허 세팅하면 중증권 정책자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은 중증권 정책은 처음 개시되는 연초에나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인 거지. 지금 하반기 저희가 지역별로 실태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동부 이 넓은 지역에서 80개 다 7월에 신청 받아준다고 하는데, 현장조사 나간다고 하는데, 신청 가능한 자금 목록이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전 자금은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요. 신청 가능하다고 돼 있고, 시설 자금 중에서는 사업장 매입은 되는데 기계랑 건축 자금은 안 받아준대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장 매입 자금은 중진공 아닌 데서도 돼요. 땅 사고 건물 사는 대출은 사실은 중진공 아닌 데서도 됩니다. 이자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중진공 정책 자금을 기대하는 기업들은 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안 해주거나 신용대출 자체의 금리가 높거나 상환 조건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진공의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인데, 기계 건축, 즉 은행에서 취급해주지 않는 자금들은 중증공도 이번에는 경기 동부에서는 취급 안 해준다라고 하니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 동부에는 다행히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 있습니다. 업력이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허 등 신청 대상 기업이 특허 등 개발 기술을 사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신청 요건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자금도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10만 불 미만인 기업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자금이 신청 자금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력이 7년 미만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경기 동부에는 다 열려 있었다.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도 2차 보존도 있고 직접 수출 자금도, 그러니까 직접 대출도 있었기 때문에 경기 동부가 사실은 신청 가능한 자금의 폭이 제일 운신의 폭이 많았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북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북부를 봤더니 실태조사 100개 정도 나가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재밌는 거 보시면 어디는 7월 실태조사라고 나오고 어느는 8월 실태조사라고 나오죠. 여기도 보면 8월 실태조사 예정, 뭐 여기도 보면 7월 실태조사 예정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중진공도 헷갈려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7월에는 접수를 한 거고 심사는 8월에 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7월 신청한 게 아니라 신청은 7월에 하지만 우리는 8월 접수분을 8월 심사분을 지금 신청한 거니까 사실은 8월분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실태조사 100개 정도 나간다라고 합니다. 경기 북부가 범주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경기 북부 한번 볼까요? 고양, 동두천, 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연천, 김포, 부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경기 북부 하나로 묶인 거예요. 그 중에 100개 나가는 거니까 사실은 경쟁률이 엄청나다는 기억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원 정책자금 옛날처럼 문턱이 낮지 않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 전수조 없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업체가 신청하는데 그 중에 정책으로 높은 기업이 발탁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연구소 벤처 이런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신청 자금이 뭐가 있었나 볼까요? 7년 미만 창업 자금 다행히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시설 자금을 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금 우대. 그리고 창업기와 7년 이상 제조 현장 스마트 넷제로 수출 기업 글로벌화 자금이 2차 보전이 아니라 직접 대출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대출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나 내수기업의 수출 글로벌화 자금은 없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전국을 다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객사가 좀 많은 소재지에 고객사들의 협조를 좀 구해서 이렇게 신청 가능한 자금들이 뭐가 있었나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7년 미만 창업자금이 다행히 거의 전 지역이 다 7월달 이번에 신청할 수 있게 열려 있었다. 상반기에 조기 소진돼서 닫혀 있었던 창업 기반 자금 열려 있었다. 요게 하나 있었고 업력 7년 이상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은 거의 없었다. 업력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나 내수기업의 수출 글로벌화 자금이 신청 가능 자금으로 있는 지역이 아까 경기 동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증원 정책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뭐 당연히 신청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거 사실은 큰 비용이나 시간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공인인증서랑 신분증만 있으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뭐 재무제표 스캔 뜨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다 그것조차도 다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접수 공고 확인하셔서 당연히 신청할 수 있는 기업들은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신청의 문턱이 높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가 현실적으로 생각보다 별로 유효하지 않다. 요거 기억하고 대안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원래 어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6시까지가 종료 시점이었어서 저희가 막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오늘 아침으로 하루 늦춰서 라이브로 영상 올려드렸고요. 저희가 사실은 라이브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다 라이브 올려드리면 나중에 보시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고 다음 달 중증공 자금 신청에 대한 전략과 고민에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증공 정책 자금이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대안이 된다라기보다는 우리 기업에 맞는 적합한 자금의 종류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선 파트너즈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고민해서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지만 영상이 텍스트가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벤처를 부탁해 혹은 SNS 툴 중에 밴드라고 있습니다. 덕분에를 통해서도 덕분에라는 네이밍의 밴드를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구독하시거나 참여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7월에 중증공 정책자금 신청하셨던 기업들 다 좋은 결과 도출되셨으면 좋겠고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하반기 현황이 이렇구나 좀 참고하셔서 중증공 정책자금 신청하시면서 대안도 같이 고민하시는 현명함이 발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